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증시 마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했죠. 새벽에. 한국 증시 오늘 뉴욕보다 더 많이 빠진 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뭐 사람은 다 똑같고요. 지금 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도 어제 오늘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만 깨지신 거 아니고요. 주린이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오늘 제 마감 분석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볼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유동성 끝, 유동성 파티 끝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금일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매도를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좀 걷어들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거의 종가 기준까지 약 1만 계약 정도죠. 1조 넘게 던졌어요, 선물을. 현물은 별로 안 팔았는데 선물을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 이따 HTS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미결제라는 건 신규가 떴다는 건데 그게 매도도 있으면 매수도 있는 건데 신규 매도 미결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외국인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튼 것이 아니냐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거래소에서 약 1조를 매수했고요. 9,9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1,400억 양시장 합쳐서 1조 매수했습니다. 총알이 바닥났냐고 지금 약간 거래 강도가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엘 에리언이라는 지금 핑코의 그런 이제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죠? 연준의 힘 떨어졌다. 증시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 개장했을 때 나온 소식인데 지난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었죠.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 AIT를 공론화했고 2023년까지 완전 고용을 목표로 삼으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정책을 바꾸면서 지금의 제로금리를 거의 한 3년 가까이는 최소 끌고 가겠다. 물론 제가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나 연준 회의가 있는 다음날 분석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경제가 워낙 좋아지거나 평균 물가 목표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다시 가이던스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2023년까지 거의 지금의 제로금리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 버블 신호탄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후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제 또 유럽이 많이 빠졌죠. 뭐 유럽은 코로나 영국발 2차 셧다운 얘기가 있으면서 다시 통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더 유럽을 하락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하마드 엘 에리언이 연준의 힘이 떨어졌다고 했고요. 결국 투자자들이 그동안 포모라고 요새 이 말 많이 쓰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면 나 혼자 그 약간 왕따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도 참여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자극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왔다는 거예요. 뭐 미국의 지금 노비누드나 국내 동학개미나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연준이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고요. 그 연준의 회의가 11월 4일, 5일 양일간 열리죠.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는 이제 연준의 회의가 없다고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달간 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제 어떤 유동성과 성장성에 갇혀 있던 것들을 좀 일깨우는 시각, 연준이 무언가 제스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더 쉽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은 지금의 그 연준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요약도 해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연준의 총 자산 매입 규모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 뭐 지금의 S&P 500 기업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EPS
그런 것들이 꺾이는 거가 사실 위험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물론 최근에 빅스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아주 뭐 위험한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총 자산 매입 규모를 살펴봤어요. 올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전 대비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늘려온 거죠. 계속 매입을 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2배 가까운 숫자를 늘렸다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건 줄어든다기보다는 약간 스탠스를 급격하게 늘린 자산에 대해서 다시 완만하게 평탄하게 가고 있고, 점점점 우상향을 조금씩 이때 가파른 기울기보다 요 정도 지금 요 이전 차트대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연준의 총 자산 매입 규모는 변하지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프상 보면은. 그래서 연준이 이미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최근에 계속 기술주들 어렵고, 뭐 어제 밤사이엔 니콜라에 대한 사기설, 그죠? 그리고 뭐 테슬라에 대한 지금 오늘 미국 테슬라 배터리 데이 발표가 있죠. 그래서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니콜라처럼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이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 참 걱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하락 원인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선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미중 무역 전쟁, 뭐 틱톡은 좀 해결되는 모습을 가닥을 보이고 있죠. 위챗이나. 근데 어쨌든 미중 불협화음은 아마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거의 바이든을 또 얼마 전에 10% 가까이 뒤지다가 따라온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역시 여론은 지금 믿을 것은 좀 못 되고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뭐 4년 전에 트럼프랑 힐러리 때 트럼프가 될 것을 예측했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인들은 자기네 속을 그렇게 내비치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5차 재정 부양 정책, 이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10월달 전에 이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증시에는 불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뭐 술점이나 일부 상점에 대해서 셧다운을 했고,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우려감이 여러 가지로 하락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좀 살펴봤어요. 이건 선물은 아니고 나스닥 현물 지수인데 최고점이 12,074포인트, 딱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이었고요. 지금 어제 보면은 종가상으로 1778, 아마 장중에 한 16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10% 곱하면은 얼마죠? 1200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면 한 1800선이 나오고,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한 10에서 11%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거의 한 3주 동안 일어난 차트지만 이 다른 구간들을 볼게요. 나스닥이 3월부터 올라온 차트를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번 조정이 뭐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니콜라 같이 뭐 급락하는 종목들 몇 개를 빼고서는, 테슬라처럼 급락했다 급등했다 하는 종목들을 빼고서는 차분하게 저는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61선에서 지지를 할 거다, 하지만 깨지더라도 일시적으로 깨지고 올라올 거다, 이 의견에는 저는 제가 계속 드렸지만, 야 61선 깨지지 않았냐, 주식 분석하는 남자 너도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동영상들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은 저는 일부 깨질 수는 있지만 기간 조정, 구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121선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오히려 매수의 찬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변한 건 없어요.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했다고 했죠. 1만 계약을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더 큰 금액이에요. 예, 약 1조 4천억 정도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 거래소에서 비차익 차익이 5천억이 넘게 나오면서 기간이 7,700억을 던졌고, 코스닥도 1,700억 가까이 던졌습니다. 개인이 다 받았죠.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선물 차트를 보시면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주구장창. 그죠? 무려 하루에 8포인트가 빠진 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선물 지수가 2.5% 빠졌고, 정말 많이 빠지면서 기간의 바스켓 매도도 이끌면서
외국인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검할게요.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진행 중 아닌가요? 1조나 샀는데 개인이 안 사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락 강도가 높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특히 코스닥은 이틀 동안 지금 5% 넘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은 많게는 15% 넘게 빠진 것들이 많아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신풍제약의 자사주 매가 이런 특별한 종목들을 빼고서는 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빠졌을 겁니다. 이틀 동안. 지수가 5%인데 그 정도 감안해야 되는 숫자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 펀드 판매랑 차익 실현 물량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이거 아시죠?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죠.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가족 합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에서는 좀 꺾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2023년부터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 주식 과세도 하겠다는 그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 차익까지 또 단계를 낮추는 원래 작년 말 2019년 말이 한 종목당 10억이었는데 이거를 또 3억으로 내린다는 건 개인 투자가 중에 요새 돈 버신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3억 이상 보유하신 분이 제 주변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이 아까 요 1조 산 물량 중에는 오히려 지금 물리신 분들이 물타기 하거나 오늘같이 신풍제약을 2천억 넘게 거래소에서 사거나 약간 묻지마 투자성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기존의 대주주 이런 양도차익 과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추석 명절 항상 추석이나 설 명절 우리나라 제일 긴 명절 두 개가 있는데 그때 현금성을 좀 마련하려는 것도 있죠. 뭐 법인이나 일반 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초반에. 그때 이후에 기대를 좀 해볼만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게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갭이 있다고 했는데 815선입니다. 지금 61선은 그 위로 올라왔고요. 61선을 뭐 한번 부딪히면 그 정도로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815선, 오늘 84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내일 2% 정도만 빠져도요. 요 갭 메워질 거예요, 아마. 메우면은 훌륭하게 조정 받았다고 봅니다. 가격 조정 일시적으로 세게 받았지만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맞을 때서 맞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보다 종목 우선의 대응이 이때는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는 전략은 지금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마지노선 의미에서 대응하라고 뭐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지 사실 지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61선이 만약에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지금 보시면은 지지선 차트들을 연결해서 좀 그려봤는데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HTS 보면서 시장 리뷰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게요. 거래소 17.8조, 코스닥 12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20조까지 갔었는데 거의 최고 대비는 거의 40% 급감했어요. 그만큼 투심이 죽었다는 거고요. 하락 종목 1100개, 상승 종목 180개, 거래소는 79개, 800개, 거의 10배수입니다. 그죠? 상당히 투심이 위축됐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수는 거의 시간별로 보면은 종가가 최저가로 양시장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수급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프로그램 매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사실 선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지만 거래소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차익 3,600억, 차익 1,700억 해서 5,300억이 나왔습니다. 기간에 7,600억 매물 중에 거의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좌지우지한 것 같아요. 거래소도 61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깨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자, 종목들 볼게요. 거의 무차별하게 당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지수 대비는 강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1.69%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오늘 거의 뭐 초토합니다. ESM의 소식 어젯밤 오스크텍이 오늘도 7% 올랐고요. LNC바이오 중국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강했습니다. LNC바이오 상당히 계속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 수젠텍 뭐 진단키트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합니다. 그죠?
신풍제약 잠깐 볼까요? 오늘 얼마 떨어졌는지. 신풍제약 네, 14%나 떨어졌고요. 블록데이 돌린 가격대로 거의 종가 마감했고 거의 장중에는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그죠? 하한가 조금 못 미치는 500원 못 미치는 13만 6천 원 갔었는데 동종목 오늘 정말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죠. 그죠? 위아래로 흔들었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오늘 개인이 120만 주 샀습니다. 개인이 이게 지금 올해 28배가 올랐고 어제도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니콜라 이슈로 이런 이 피라맥스라는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신약 업종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각을 해서 이 신풍제약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시가총액을 다 건져냈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풍제약 다시 올라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영역의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오 종목, 헬스케어 종목을 정말 좋아하고 영업이익이 당장에 안 나오고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좋은 헬스케어 업종을 발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신풍제약은 저도 약간 이해는 납득은 좀 못하는 종목이에요. 물론 신풍제약 지금 갖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에게는 본인의 책임에 투자를 하셨겠지만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거는 또 저의 자유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은 패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반도체 IT 전부 다 어제에 이어서 다 초토화합니다. 그죠? 뉴딜 빅빅 지수는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LG화학이 조금 강했고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LG화학, 뭐 중국의 CATL, 파나소닉 이런 배터리 업체와 점점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강하긴 했지만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체크해 볼게요. 어제 요 구간까지 좀 더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종가상으로는 변동성 지수 쫙 동시효과 때 내리는 모습.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 지수도 쭉 내려오다가 20선에서 이제 튀고 올라가면서 증시가 이때부터 딱 조정 받았는데요. 그죠? 많이 조정 받은 구간이죠. 여기 갭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갭을 외웠다고 오늘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빅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한 템포 더 28선까지 올라갈 여지는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거의 구분응선 오늘 차트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느낌적으로 다 왔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HTS로 리뷰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 증시 자금 마지막으로 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객 예탁금 54조 8천억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주는 거 왜 주는 거죠? 개인이 계속 사면서 예탁금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빅히트 상장하기 전에 더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또 상장 IPO를 노리는 자금과 증시 대기 자금은 조금 맥락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0월 초에 늘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60조 70조 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빅히트 상장하려고 모인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예탁금이 50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탄알이 아까 이제 초기에 고객 뭐죠? 동학개미 탄알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기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심리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이슈들 그리고 국내에서 그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인 위축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 증권사죠. 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삼성증권이 신용융자를 지금 못 쓰게 막아놨어요. 왜냐면 자기 자본금의 2배수가 넘어가면은 사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탁담보대출이나 신용 물량을 안 주다 보니까 개인들의 총알이 있음에도 신용을 최근에는 많이 썼었거든요. 비투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한계치에 다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투심은 위축됐지만 사실 그 매도 시그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현금을 일부 챙겨 놓으신 분들은 급하게 물론 살 단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언제 현금을 마련하고 다시 언제 주식을 사는지는 그건 저는 신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저도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 지금 장세에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턴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일부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을 좀 취해 놓으시면은 10월 이후에 좀 더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노선 이렇게 대응하시고 지수보단 종목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좋아요, 구독은 많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